네, 드디어 올 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할 때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걸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 수단이 될 거기 때문에 마냥 저금리 시대의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비슷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 짚어봤었는데 네, 올 게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기 침체에 돌입한다, 내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라는 점이 시장에 인식이 되면서 일단 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 나스닥이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7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이 조정 구간에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이제 20% 이상 빠지게 되면 이제 하락장으로 진입을 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조정 구간 진입에 대해서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3월 16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충격 때 고날인데, 그때 이후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이 3조 달러 수준이 하루 새 증발해 버렸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 보면 시뻘겋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주입을 시킨 것은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이 7월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니까 전월 대비 11만 4천 명 증가했는데, 이 예상치가 17만 6천 명,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통 에버리지 한 20만 정도가 괜찮구나 싶은 그런 숫자인데,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업률이 4.3%, 예상치 4.1%보다 높게 나온 상황, 미국 고용시장 상황이 지금 빠르게 냉각돼 가고 있구나. 그렇게 뜨거워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금방 손 데일 것 같았던 그런 상황이 지금 꽤 안 좋은 방향으로 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7월 달에 금리 인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준은 이번에도 실기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증시, 유가, 환율,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1000달러도 깨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난리가 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 자체가, 자본시장 자체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24시간 동안 6%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6만 달러라는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지지라인에 대한 지지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 박스권, 중요 박스권 하단 지지라인, 다시 1차 박스권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7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던 게 지금 또 이렇게 6만 달러 지지라인, 그러니까 박스권 지지라인과 박스권 저항 라인을 며칠 사이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꽤나 급격한 변동성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의 이슈와 지금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도 속속 플러스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투자 심리는 바짝 쫄았습니다. 하루 전보다 무려 20포인트가 빠지면서 37, 다시 탐욕 단계가 공포 단계로, 중립 단계 건너뛰고 공포 단계로 훅 빠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6%대 중반에 자리를 하면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CME 페드워치 오늘 아침 상황을 보니까 지금 100%입니다. 100%. 이제 문제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싸리 0.5%포인트 빅 스텝으로 갈 것이냐, 뭐 요게 지금 문제인 거고, 이럴 줄 알았어 연준 씨 7월 달에 금리 인하 했어야지, 뭐 요런 얘기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월가 은행들은 빅 스텝 전망을 여기저기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25%포인트 인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9월과 11월 각각 50bp, 0.5%포인트 빅스텝 인하를 단행을 하고 12월에도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연말까지 1.25%포인트 금리 내리게 될 것이다.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는 3에서 3.25% 수준으로 전망이 된다.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2.25%포인트 낮은 수준이죠. 참 어렵습니다.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예상과 예측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더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금리 인하가 어떤 양상을 펼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지금 단행되는 조치이다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러네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6만 달러 리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만약에 6만 달러 리테스트를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맥스 같은 경우에는 7만 4천 달러 추세선에서 하향 추세 라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다시 이번에 저항 맞고 7만 달러에서 떨어졌잖아요. 여섯 번째 저항을 확인했다. 주요 지지 라인 6만 달러. 근데 6만 달러까지도 지금 훅 하고 몇 시간 만에 또 지금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빠질 경우에는 5만 5천 달러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 뭐 사실은 7월 달에 5만 3천 달러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는 정말 바라보고 싶지 않은데 자본시장 전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차하면 보기 싫은 상황 한번 바라보고 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사이에 미국 대선 이슈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라면 어쩌면 증시와 디커플링된 양상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다시 박스권 안에서 놀아주지 않을까. 일단 기대하기에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보니까 지금 상승 삼각 패턴을 잘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지지 실패 상황, 요때 말하는 거죠. 요때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마켓 메이커들이 개미들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앞으로 더 쉽게 고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훅 하고 빠진 거는 마켓 메이커들이 털어내리려고 개미들 손바뀜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패턴 자체가 지금 예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깨질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이 이번 주간 종가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지를 조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이 박스권 저점 지지라인을 테스트를 하면서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진짜 돌파를 기다려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인내심, 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들이다 라는 점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털려나가거나 털려나갈까 말까 불안해하고 있는 사이에 비트코인 고래들 7월에만 이 8만 4천 BTC를 넘게 매수를 한 것으로 데이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에 이렇게 많이 고래들이 매수한 적은 없었다. 당신이 패닉셀을 하는 동안 고래들은 축적을 하고 있다 라고 라크 데이비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약간 무섭고 흔들릴 것 같을 때는 그냥 고래들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뭐 경험적으로는 고럴 때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더 좋았다라는 거 우리 체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참 이게 어렵죠. 트럼프 아저씨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 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3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끊었잖아요.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날려준 겁니다. 암호화폐는 매우 흥미롭다. 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미국이 이걸 잘 활용하지 않으면 중국 또는 다른 나라가 할 것이다. 우리가 선두에 나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에는 미국을 사랑하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우리는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이 35조 달러 적자를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활용 가치에 대한 멘트를 날려줬다라는 거. 이게 또 폭스 비즈니스에 가서 이런 멘트를 날려주면서 보수 지지층에 대한 결집 플러스 암호화폐 지지자에 대한 결집, 이 두 가지를 노리기 위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뭔가 액션이 지금 나올까 말까 하고 있죠. 일단 다음 주에 해리스 캠프와 암호화폐 업계 회의 개최된다라고 합니다. 로칸나 하원 의원이 주도하고 업계 관계자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7월 달에 한번 있었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마크 큐반 이런 사람들 참석을 해서 했던 것의 연장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민주당의 경우에도 하도 바이든 행정부 때 거지 같은 정책을 강화시켜 왔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 일단 당 차원에서 조금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해리스가 등판할 수 있는 문을 조금 열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액션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정이 취소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가 아니라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열리긴 열릴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한 번 똥볼을 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지는 트럼프가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은 업계 관계자들과 어떤 친화적인 리액션을 취하는 액션들, 이런 것들 충분히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이거는 뭔가 일정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월가의 대표적인 3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가 대형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 고문, 웰스 어드바이저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를 권유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한 겁니다. 원래 허용하겠다라는 말은 계속 있었거든요.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제 8월 7일자로 허용을 했습니다. 재정고문 15,000명, 8월 7일부터 자격을 갖춘 적격 고객들을 대상으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확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먼저 지금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줄줄이 다 달라붙을 겁니다. 이거 장사를 지금 모건 스탠리만 재미를 보게끔 장사하면서 재미 보는 거를 가만히 바라보고는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시장 전반, 그러니까 자본시장 전반이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면은,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죠?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닥터 프라핏, 이런 얘기는 조금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연초부터 56,000달러에서 72,000달러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건 전체 사이클에서 정확히 입증된 박스권의 범위다. 박스권에서 올타임 하이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결국 시간 문제. 그래서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 인내심, 시간과 인내심, 다시 한번 생각을 곰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크립토 뉴스 웹사이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아직 베타 런칭이어서 부족한 점이 좀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영어 베이스예요. 영어권 타겟으로 런칭이 된 거고,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서 한국에서 접속을 하면 한글로 자동 번역이 됩니다. 자동 번역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내용을 숙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도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기사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 넘게 빠지면서 이더리움도 7% 넘게 빠지고 있고, 24시간 동안 솔라나도 10% 수준, XRP도 5% 이상, 도치, 톤, 카르다노 역시 줄줄이 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주기영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강세장은 내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알트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알트들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정도의 어떤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참고할 지점이 참 많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멘탈을 맡겨버리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특히 뭐 암호화폐 시장 한번 작정하고 빠지면 진짜 3-40% 빠지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내 마음이 흔들리면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 특히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토요일 아침이 지금 무서웠잖아요. 무서우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다잡는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코인텔레그래프는 인투 더 블록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69만 개 주소가 평균 3,000달러에서 124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지지라인이긴 하지만 2,700달러 지지라인에 비해서는 약한 수준이다. 2,700달러 구간에서 1,111만 개 주소 5,907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7월에 여러 차례 이 지지라인을 확보했지만 지금 하향 돌파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실 2,700달러, 2,800달러 구간이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번 충격이 더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자본시장 전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한 충격파가 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이 2분기 시장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상장 기업으로 치면은 실적 발표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이 악셀라 브릿지와 함께 상호 운용성이 더 향상됐다라는 거. XRP 레저 메인넷과 악셀라 네트워크의 55개 이상 블록체인, 이것들이 서로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키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브릿지를 제공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XRP 레저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렇게 눈에 띄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2분기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재밌게 느껴졌어요. 지금 리플이 아크작스라는 회사랑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크작스라는 데가 간단치가 않은 곳이에요. 영국 FCA 규제를 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 그리고 커스터디 기업인데, FCA 규제를 이 분야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받은 곳이 아크작스입니다. 그런데 아크작스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내년에 수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RWA를 XRP 레저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XRP 레저 위에서는 지금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뿜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아주 거지 같은 이슈 하나가 지금 4년 가까이 XRP에 대한 시세를 어렵게 만들곤 있지만, 리플랩스가 펼치고 있는 블록체인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폭적이고 의미 있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약간 짜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크작스가 진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거기다가 RWA와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또 정리를 했었잖아요. 최근이 아니고 어제입니다. 미국 국채가 이제 XRP 레저에 온보딩 된다라는 소식. 이 토큰화 플랫폼 오픈에덴이 토큰화된 미국 단기 국채를 리플 레저에 온보딩 하기로 했고, 리플은 이 토큰화 국채에 1,000만 달러를 할당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RP 레저 기반 첫 번째 토큰화 국채가 발행되고, 리플랩스는 여기에 투자까지 하는, 베팅을 하는 아주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다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뭐다? RWA, 리얼 월드 에셋, 실물자산 토큰화, 블록체인 시대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테마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면은 분명히 투자하시는데, 전략 짜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거를 지금 가장 전폭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블랙록이잖아요. 그래서 블랙록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나의 투자 전략에 잘 반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는 막 어질어질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전폭적인 흐름이 뭐 리플랩스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그렇고 이 블록체인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상당히 의미 있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 SEC 비공개 미팅 좀 이제 지겹게 느껴지는데 일단 8월 1일자 비공개 미팅이 취소가 됐고 8월 8일로 다시 세팅이 됐습니다. 대체 뭐 어떤 내용이 지금 다뤄지고 있길래 이렇게 지금 취소됐다 설정됐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리플 안건만 놓고 보면 리플 아니면 바이낸스예요. 근데 만약에 리플이라면은 지금 뭔가 전폭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국에는 문제는 벌금 이슈 아닌가, 벌금 액수를 가지고 양측이 지금 엄청 기싸움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SEC도 지금 대선 이후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스탠스 방향성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리플 소송 전격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8월 8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죠. 우리가 아마도 XRP 홀더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솔라나도 참 190달러 돌파했다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 다시 150달러 밑으로 지금 빠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더 빠지면 지금 대응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XRP, 뭐 카르다노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대장들이 일단 잘 움직여줘야지 우리가 기대하리는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도 잘 가져야 되는데 전체 시장이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에 대한 어떤 기관들의 관심은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생태계의 어떤 활성화, 덱스 활동,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수수료 수익 증가 이렇게 지금 강력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곳들이 많죠. 그리고 다음 ETF 대상 선수라는 거, 그런 점들이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솔라나 홀더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채널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이런 숫자에 너무 멘탈을 털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책 한 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의 인생 책으로 꼽는 책 중에 하나인데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작가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은 다 가지고 있고 선물도 많이 해요. 절제 수업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절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역사적인 인물들의 어떤 절제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 읽는 게 싫다 그러면 자녀분들이나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셔도 좋고, 저는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 많이 안 만나서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5권 10권씩 사다 놓고 선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용이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책 보기가 싫다 그러면 20대 초반 중반, 뭐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에게는 꼭 추천을 해주시면 좋은 책이에요. 그때 한번 이런 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전 나름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어떤 절제에 대한 부분을 인생에서 조금 일찍 깨닫게 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휴가철이니까 휴가지에서 절제 수업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읽어보시고 나면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하면서 좋아하는 책으로 추천을 했는지도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올릴게요. 유튜브랑 쿠팡이랑 지금 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바로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채널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뭐 책을 몇 권 내긴 했습니다만 라이언 홀리데이 같은 글을 한 번은 써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작가고 간간히 이렇게 좋은 책, 나름 인생 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